현장에서 반도체 소녀 하신다고 제가 이제 뭐 촛불 집회나 이런 데 나가서 언제였죠, 반도체 소녀가? 반도체 소녀가 2010년 12월에 작년이었군요. 하고 2011년도에 앵콜 공연하고 또 여름에 또 한 번 더 공연을 했습니다. 2010년 재작년이었구나. 벌써 그렇게 됐나요? 얼마 된 것 같지도 않았는데 네. 벌써 2010년에 반도체 소녀를 하셨고 이제 2012년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의 소개를 드리자고 하면 극단 나련의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소녀를 기획하신 제작 기획하셨고 극단 대표이십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최현이라고 합니다. 네, 최현님 소개드리고요. 제가 아까 공고 드린 대로 총선에 관한 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진보당하고 민주통합당 공천이 지금 좀 통합진보당보다는 민주통합당이 조금 공천에 대한 지금 말들이 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통합진보당에는 이정희, 노회찬, 천호선 등을 포함하는 19대 총선 서울지역 후보 37명이 발표됐습니다. 단독 신청 지역은 30곳이고 서울지역 후보는 37명입니다. 노원병의 노회찬, 노원병이군요. 노원병의 노회찬, 강남을의 신원직, 신원직 의원님도 월요일인가? 네, 또 잡혀있어요. 신원직 의원님도 그쪽에 정동영 의원님이 또 출마를 하시는데 제가 다 아시는 분들이 왜 다 거기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신원직 후보님도 예비 후보님도 이제는 예비 후보님이 아니죠. 이제 정해진 거니까 신원직 후보님은 그분도 되게 현장에서 많이 뵌 분이거든요. 그런데 또 강남을에서 또 정동영 의원님과 이렇게 부딪혀야 하는 상황이 왔는데 어쨌든 경선을 하셔서 누가 되시던지 되면 밀어드려야 되겠죠. 네. 금천은 최규영 후보님은 내일 8시 그리고 내일 또 한미 FTA 집중 집회가 또 있습니다. 아시죠? 제가 어저께 방송 드려서 지금 청계천에는 단식 농성 들어가고 있는 거 아시죠? 오늘이 2일차입니다. 용산의 김종민 후보님, 용산의 김종민 후보 통합진보당 이 후보님도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뵌 분이에요. 김종민 후보님하고 신원직 후보님 같으신 경우는 그때 서울시장 후보할 때 서울시청에서 빙빙 돌려라 그런 이벤트도 하셨던 분들이라서 굉장히 감각적으로 뛰어나신 분들이신데 이제 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도봉갑의 200만 후보, 200만 후보님은 정말 그쪽에 제가 저번에도 서울시당 창단 방송할 때 보셨을 거예요. 200만 후보님도 굉장히 열의가 넘치시고 한일병원 쪽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있는 후보님이십니다. 노원을의 조규선 후보님, 강동갑의 박치웅 후보님, 강동을의 이주연 후보, 강서갑의 최동석 후보, 성동갑의 최창준 후보, 성동을의 남희정 후보, 영등포갑의 박무 후보님. 박무 후보님은 아시죠? 나는 유권자다 방송 지금 여기 있는데 보여드리지 못하고 이것도 만들어주셨어요. 저는 다 지금 제 돈으로 한 게 없어요. 막 도와주시고 제가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 스튜디오도 꾸민 건데 이 박무 후보님도 지금 민주통합당 얘기를 좀 하자고 하면 열린우리당 쪽에서 당원 활동을 하셨고 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또 국민통합당에서도 또 일을 하셨던 분이신데 박 후보님 첫날에 나는 유권자다 첫 방송에 나왔던 후보님이십니다.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기 나오셔서 열린우리당 시절에 어떻게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영상 클립, 제 방송국의 영상 클립에 가면 좀 길긴 하지만 박모 후보님의 영상이 있습니다. 좀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열린우리당의 문제점을 낱낱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공천에 관한 문제가 막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이 박 후보님이 말씀하신 게 딱 맞더라고요. 지금 민주통합당의 그 공천은 386 세대 쪽 아니면 여자 그 후보님 같으신 경우 이대란이라는 기사도 나왔죠. 이대라인과 또 그 옛날에 열린 우리당 쪽에 있는 노무현 쪽 이렇게 너무 편중되게, 그게 나쁘다는 소리는 아닌데요. 너무 드러나게, 너무 편중되게 대세가 그렇게 가게끔 만들어버린 공천 방향이 돼버렸고, 아시다시피 2박 3일 동안 저희가 촛불 농성도 했습니다. 왜 했느냐? 네, 한미 FTA 찬성하거나 아니면 반관을 한 사람들이 공천심사위원회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확실하게 얘기하라. 왜 한미 FTA 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느냐. 똑바로 해달라. 그래서 또 농성도 했었던 적이 있죠. 네. 영등포 을의 정호진 후보, 서초 을의 김어진 후보, 중랑 을의 전권희 후보, 강북갑의 김동수 후보, 강북을의 천승훈 후보, 강남갑의 박두선 후보, 관악갑의 김금숙 후보, 광진갑의 이병은 후보, 광진을의 권중목 후보, 서대문을의 이상훈 후보, 동작갑의 강우철 후보, 구로을의 유선희 후보, 종로 김원열 후보, 종로 김원열 후보님도 많이 나오셨죠? 많이 아시죠? 네, 중구의 김인식 후보, 통합진보당에서는 저번에 민주통합당의 중구 후보가 김태식 후보였나? 후보님이셨나? 나오셨었죠? 근데 여기 통합진보당에서는 중구에는 김인식 후보님이 나오셨습니다. 송파병의 성기청 후보, 서대문갑의 박희진 후보 이렇게 결정이 되었고요. 통합진보당에는요. 민주통합당은 아직 공천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3차 공천 명단이 뭐 반 정도는 120석 정도 120곳 결정이 났는데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 지역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3명의 전략 공천자와 3곳의 전략 지역을 결정을 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문제가 좀 되고 있어요. 경기도 가천 의왕의 인권 변호사로 활동한 송호창 변호사. 예. 아시다시피 베푼 토론에서도 뭐 민남 변호사님 아시죠? 송호창 변호사님 민남 변호사님이라 해가지고 뭐 인기도 되게 많았었는데 이인영 최고위원의 그 강력한 그런 문제 때문에 이인영 최고위원이 전략공천으로 꽂아버리는 바람에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유원일 후보님하고의 그런 관계도 있었습니다. 유원일 후보님이 지금은 국회의원이시잖아요. 원래는 창조한국당이셨고 4대강이나 그 4대강 문제 원래 유원일 의원님은 환경운동가 분이셨어요. 근데 창조한국당에 그 국회의원 되시면서 4대강에 관한 그런 그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면 유원일 의원님도 굉장히 많이 나오시고 있는데 그 유원일 후보님 지역에 이인영 최고위원이 꽂아버려서 말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것이 왜 말이 많았냐면 유원일 의원님이 지금은 의원님이시니까요. 유원일 의원님이 그 창조한국당에서 민주통합당으로 거의 이야기가 돼서 민주통합당에 그쪽으로 나가는 걸로 결정이 거의 됐었는데 갑자기 말을 바꿔서 송호창 변호사가 전략적으로 딱 돼버리니까 되게 서운한 그런 게 있는 거죠. 이렇게 아무리 그 다른 당에서 영입을 하는 거지만 그래 사람과 사람의 그리고 그 신의도 있는 것이고 약속도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무시해버리고 갑자기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고요. 군포에는 이것도 문제입니다. 시민운동의 산증인 이하경 전 YMCA 사무총장님. 제가 지난 그 당대표 선거할 때 이하경님을 엄청 밀어드렸죠. 네, 이하경님 당대표 되기 위해서 트윗과에 엄청 밀었는데 또 이렇게 왜 그 이하경 후보님은 아시다시피 진보대통합에서
금천에 있는 통합진보당의 제 방송국에 나오셨던 분이신데 그분하고 같은 진보대 통합 운동을 하셨던 분들끼리 붙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예. 진짜 답답합니다. 왜 좋으신 분들이 왜 다 이렇게 가서 서로 싸우는 그런 것이 돼버린지 모르겠고요. 오면서 또 트윗을 보다 보니까 강남을인가요? 예, 강남을 맞네. 신은직 후보님도 나오시지만 강남을에 또 전현희 의원이 또 있고 강남을에 또 정동영 의원님이 지금 또 경선을 지금 공천을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지금 또 전현희 의원하고 정동영 의원님하고 또 지금 불붙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더라고요. 참 답답합니다. 미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몰랐는데 전현희 의원이 또 그 한미 FTA에 관해서는 그렇게 그닥 얘기를 안 했던 분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그분이 뭐 다른 면에서는 좋으신 후보이지만 현장을 다녀보고 한미 FTA 폐기를 꼭 해야 된다는 분들의 입장으로서는 전현희 의원님보다는 정동영 의원님한테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참 미묘하고 복잡한 지금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송호창 변호사가 과천의왕의 전략지역이 돼버렸고 군포에는 이하경 사무총장, 전 YMCA 사무총장, 그리고 안산단원갑에 대구지검 검사로 재임 중에 정치 검찰의 형태를 비판한 백혜련 변호사도 전략지역으로 전략 공천자가 돼서 세 곳이 결정이 되었고요. 또 세 곳의 전략지역은 강원도 원주, 경기도 파주, 세종시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지금 민주통합당 제발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열린우리당 쪽에 노무현 사람들도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그렇죠. 진짜 초기에 노사모 열심히 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끝까지 밀었던 노무현 그쪽에 노사모 분들 계시고요. 뭐 이름하여 나중에 유시민이 지금 유시민님도 지금 결정이 됐죠. 예, 유시민님의 그쪽에 유시민 시민정치 이쪽도 있고 또 문재인 라인 한명수 이해찬에서 또 그쪽이 지금 대세라서 그쪽에서 지금 너무 자기네 사람들을 막 이렇게 올리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지금 반발심을 일으키고 그리고 8명의 예비 후보자님들이 지금 민주통합 영등포 당사 앞에서 동성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모습은 제가 언제까지 농성을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오늘 보여드리려고 했으나 오늘 못 보여드렸고요. 내일 한미 FTA 폐기도 있고 내일 또 최규호 후보님이 있어서 제가 일요일 날 될 수 있으면 그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략공천자 3곳과 전략지역 3곳을 발표를 했어요. 27일날 민주통합당 최고위원회는 서울 노원갑, 부산 수영, 부산 해운대, 기장을 지역을 전략선곡으로 선정했으며 후보자로 부산 수영에는 허진호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부산 해운대 기장을에는 유창열 전 혁신과 통합 부산지역 공동대표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지금 민주통합당은 100명의 후보를 확정한 상태이고 아까 말씀드린 3개의 전략지역, 경기도 과천의왕의 송호창 변호사, 군포의 이하경 YMCA 사무총장, 그리고 안산단원갑의 백혜련 변호사 이렇게 3곳의 전략지역과 3곳의 전략선거구, 아까 말씀드렸던 강원도 원주, 경기도 파주, 세종시 이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공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엄청난 반발심을 일으키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통합진보당 쪽에서 배터리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은평을의 천호선 대표가 됐습니다. 확정이 됐어요. 지금 그쪽이 굉장히 민주통합당 후보들도 엄청 많이 나와 있고, 마포 쪽하고 은평 쪽이 지금 되게 치열해요. 엄청나요. 근데 통합진보당 쪽에서는 은평을의 천호선 후보로 확정을 해서 아마 천호선 후보와 이재호 후보의 그런 대결 양상으로도 갈 것이고, 만약에 지금 이 민주통합당에 지금 은평을에 아직 발표가 안 났는데, 그 민주통합당이 또 후보가 결정이 나면 이제 뭐 3파전에서 또 경선이 들어가서 뭐 이제 이재호와 뭐 누구 이렇게 들어가겠죠. 아무래도 그래도 이재호라는 거대 항마 때문에 그래도 인지도 있는 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로갑에는 오인환, 마포을에는 김태환, 동대문갑에는 우현욱, 성북갑에는 정태흥, 성북을에는 편재승, 도봉을에는 고삼호 등 7명이 경선을 통과해서 37명을 발표했습니다. 참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새누리당은 아예 얘기도 안 하고요. 걔네는 버려버렸고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공천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FTA사 아프리카님이 이대로면 깜깜하군요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야권 단일화 이야기를 단식 농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원래 6시부터 지금 청계천 소라 광장에서는 단식 농성 2일째 들어가서 있으시고요. 한미 FTA 폐기와 야권 단일화에 관한 단식 농성 2일째입니다. 그리고 저희 촛불 집회도 6시에 지금 끝났겠네요. 7시 58분이니까 오늘도 있었고요. 내일은 집중입니다. 예. 마중물님이 방송해주다가 절망은 아닙니다. 배터리가 없어서 저도 이럴 때 많았어요. 방정됐네요. 저도 그랬었어요. 이제 방송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 이렇게 막 정말 바쁘게 막 뭐 하다 보면 배터리 막 떨어지고 뭐 전기 공급 안 되면 막 떨어지고 막 이랬었는데, 오늘은 마중물님께서 방송을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있잖아요. 스튜디오 방송하고 현장 방송을 하고 이러니까 다 못하겠어요. 막 정말 갈 길에 많아요. 마중물님 방송에서 별풍선 10개 쏘니 10편 되더라고요. 네. 총 30개 쏘고 왔네요. 잘하셨습니다. 갬봉님. 이렇게, 제 방송은 뭐 이렇게 딱히 정해진 그런 게 없습니다. 없고, 그냥 토크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옆에, 소개를 해드렸던 극단 나련의 우리 대표님, 최현 대표님, 하고 다시 극단 나련의 연극식의 원이라는 그 신작을 또 발표를 하셨네요. 예. 현장에서 2010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소녀라는 그런 거에 관해서, 이게 반도체 소녀가 그때 삼성의 꽃다운 나이에 죽은 여직원들에 관한 이야기였죠. 잠시 반도체 소녀에 대한 줄거리나 이거를 하게 된 배경, 그리고 연극이 지금 제가 해화동에 지금 김원열 후보님의 캠프가 있어서 거기 갔었었는데, 연극이 그쪽에 굉장히 연극하는 데도 많고 또 그 문화의 도시잖아요. 그쪽이 해화 쪽이. 근데 옛날에 갔을 때보다 많이 줄었더라고요. 예, 소극장도 많고 그런 곳인데 뭐 연극에 관한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게 띄지 않고, 그런 지금 뭐 어느 게 뭐 안 죽었겠습니까? 많은 이 문화 쪽도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고 많이 죽었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이렇게 남들은 이렇게 막 광고를 하고 막 재밌는 거를 해도 지금 될까 말까한 연극을 정말 힘들게 시작하신 거 아닌가요? 예. 그 연극을 이렇게, 그것도 다른 연극도 아닌, 재밌는 연극도 아닌, 그 의미 있는 반도체 소녀, 삼성 그 여직원들의
아픔을 관한 연극을 만드셔서 그렇게 올리시기까지 힘든 점이나 그 줄거리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저희 극단이 가장 알려지게 된 게 이제 반도체 소녀 네, 작품이었던 것 반도체 같은데요. 소녀. 네. 반도체 소녀는 약간 여러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에서 일하다 돌아가신 그 황유미 예, 황유미 씨. 가 모티브이면서 거기에 이제 여러 우리 이웃의 얘기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아, 그 이웃의 이야기까지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주 줄거리는 가족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남동생이 있고 그 아직 결혼은 못했지만 그 사실혼 관계에 있는 그 부부가 중심 내용이고요. 거기에 또 남동생의 여자친구가 있고 남동생 여자친구도 예, 있고 주변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그 주인공인 그 여자 주인공 그 분이 그 호스피스 역할이고 그 호스피스의 돌봄을 받다가 죽은 인물이 그 황유미 씨를 모티브로 한 인물이고, 그리고 남편이 될 사람은 그 당시 그 기아 모닝을 만들었었던 그 하청업체 거기 갑자기 저희 회사 이름을 예, 배우 잃어버렸는데요. 예. 그 하청업체 거기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남편이 있고, 그리고 그 남동생은 좋은데 인류대를 나와서 삼성을 들어가고 싶어 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좀 대비가 되네요. 누구는 삼성의 피해자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삼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막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그리신 거네요. 예, 그러고 그 남자분의 여자친구는 또 재능에서 일을 하다가 해고당한 노동자. 아, 거기에 재능 이야기까지 들어갔군요. 예. 그리고 저는 1인 14역이 있는데 1인 14역 역할이 정말 다양한 우리네 군상들을 담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오세철 교수님, 연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님. 예. 교수님이 한 분이 나오신다고 하신 거 들었는데, 예. 그분이셨군요. 예. 그분을 통해서 다루고자 했던 거는, 일종의 얼마 전에 박정근 씨도 있고, 그런 어떤 사상 표현의 자유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이 그 당시 이제는 어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그 재판을 받고 계셔서 그분을 통해서 이제는 어떤 사상 표현의 자유 그런 것도 다뤘었던 작품입니다. 굉장히 오묘한 뜻이 다 들어있는 연극을 그 배우들도 힘들어하지 않았나요? 일반 연극과는 틀려서 이렇게 의미를 담고 사회의 모든 거를 담아내야 하는 그런 연극을 소화하기는 또 힘들었을 텐데 배우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저희가 2004년도에 창단을 해서 이제 2005년 1월에 작품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항상 겪었던 그런 딜레마와 힘듦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거의 5년이란 작업 시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희석이 돼서 작품으로만 접하게 되긴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들이 많았죠. 예를 들어서 연극을 하는 데 있어서 외국 작품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렇죠? 접하게 되는데 사실 그런 외국 작품들이 그 당시 쓰여졌을 때 그 당시에 그런 사회상, 예를 들어서 프랑스 혁명을 담고 있다든지 아니면 미국 대공황을 담고 있다든지 그런 작품들이 있는데 그런 외국 작품들은 그냥 작품으로 접하면서 하게 됐는데 우리네 얘기는 이렇게 반발심이 생기는 그런 거죠. 반발심도 반발심이겠지만 제재도 많이 가해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연극하는 데 있어서 막 제재가 들어오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그러지는 않았는데요. 표면적인 그런 건 없었는데 작업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가장 많이 경험을 하고 체크를 했죠.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압박도 있지만 우리네 안에 있는 그런 자기검열 혹은 맞습니다. 레드 콤플렉스 그건 저조차도 있었던 거였거든요. 노동 얘기를 하는데 방에서도 제 방에서도 들어와서요. 3.1절 행사를 분명히 방송하고 있는데 빨갱이래요. 어저께도.
또 정동영 의원님이 청년과의 대화를 하고 있는데 들어와서 빨갱이래요. 그리고 함FT 얘기하고 다진농성하고 있는데 또 빨갱이래요. 어저께 하루 종일 빨갱이 거리더라고요. 진짜 레드 컴플렉스도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무엇을 할 때 미리 겁을 먹거나 아니면 내가 일단은 이거는 안 되겠지 하고 이렇게 자제를 시킨다는 그런 이야기시죠. 그런 연극 배우들도 이렇게 의식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연극은 이런 사회에 우리나라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외국의 작품들은 당연히 그냥 작품으로 봐주는데 우리나라의 이런 사회상 이런 거를 연극으로 할 때는 그것들이 작품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기 내부의 이런 자기 검열도 생긴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연극 배우들을 섭외했을 때도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예, 초반에는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었는데 저희가 5년 동안 이제 7년이 돼가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는 겪었던 것들 혹은 저희가 굳이 대학로에서 보통 예전에 저보다 더 선배님들은 예를 들어서 뭐 민중연극이라든지 뭐 마당극 같은 걸 하실 때 대부분 그 생각에 동조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네, 그렇죠. 하게 됐었죠. 네. 근데 저희는 그 대학로란 곳에서 굳이 그런 생각이 없으신 분들하고 작업을 하기를 원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힘든 가장을 가시겠군요. 예, 네. 예. 왜냐하면은 저조차도 그랬지만 몰라서 그런 경우가 더 많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작업을 하면서 그 관련된 분들을 알게 되고 또 서로 소통을 하게 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물론 이제는 그 생각의 판단은 또 그들의 몫이긴 하겠으나 그렇죠.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와 새로운 것을 알아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엄청난 차이고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담아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매체가 연극이라는 생각에 그래서 시작한 것도 있거든요. 네. 또 다르게 이런 연극 그런 사회의 이런 현상이나 사회의 안 보여주는 기득권들이 안 보여주는 그런 면을 연극으로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었는데 또 다른 문제점은 없으셨어요? 사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사회성 있는 연극 그리고 재미없을 것 같은 연극 그런 거를 왜 하냐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장사가 되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사실 내부에서 보면 연극 자체가 돈이 안 되거든요. 돈이 안 되거든요. 더더군다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 더욱더 심한 문화 쪽으로 완전히 언론도 죽었지만 문화 쪽도 장난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힘드시죠? 예, 근데 사실 저희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좋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네.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저희는 자체 제작을 해왔거든요. 계속. 예, 자체 제작을 자체 해왔고. 제작. 예. 그럼 다른 연극들은 자체 제작이라기보다는 다른 무슨 그런 대본을 가지고 오는 것도 돈을 줘야 되는 건가요? 예. 많은 경우가 특히 더더욱이나 이제 좀 알려진 극단들이 알려진 대부분 경우들이 지원금에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 그래서 사실 MB 정권 때 힘들었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4대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예산을 그리고 또 그렇죠. 세금 자체도 줄었고 뭐 부자감세라든지 그런 식으로 세금도 줄었고 그리고 그런 토목공사를 하게 돼서 모자른 것 중에 그런 예산 삭감의 거의 1순위가 문화예술 쪽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는 지원금을 대부분 받고 공연을 하는 팀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뭐 자체 제작을 하는 거라 뭐 항상 어려웠던 거였고요. 지금도 뭐 어렵지만 많은 부분에 있던 분들은 지원금을 받고 있으셨는데 지원금 자체가 줄고 혹은 편중이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힘들어지셨죠. 그렇군요. 연극 문화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윗에서도 얼마 전에 해화동에서 뭐 삐끼식으로 옛날에 뭐 삐끼라고 해서 표 같은 것도 이렇게 막 서로 경쟁하듯이 뭐 뺏고 뺏는 뭐 한마디마다 고객을 뺏고 뺏는
그런 삐끼 그런 거에 관한 트윗 글도 올라왔었어요. 그것들이 왜 영국에서 그것도 해화동에 문화의 그 공연하는 그곳에서 일어난다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놀랐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아무리 좋은 거를 하고 문화를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먹고 살기는 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다는 이해는 하면서 조금 씁쓸했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소녀 이렇게 힘들게 하셨고 또 댓글이 올라오는데 이거 한번 읽어봐드리고 넘어갈까요? 예. FTA사 아프리카님께서 아까 저희가 레드 컴플렉스 얘기를 한 거, 국가보안법, 좌파 이데올로기는 오늘날에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사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가 될 뿐 아니라 특정 기득권 강화 유지의 강력한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나마 이창동 장관님 시절에는 이창동 장관님이 노무현 정권 때 하셨죠? 예. 문화예술계에 지원도 많았을 텐데 요즘엔 지원금도 줄고 편중되는 현상으로 밥줄 조여서 연극계 내부에서도 알력과 경쟁이 심화되고 이렇게 막 올려주시고 계시네요. 저희들이 얘기했었던 이야기를 또 한 번 되짚어 주셨습니다. 반도체 소녀를 하시고 이렇게 연극 그 의식이 있는 배우들을 처음부터 쓸 수는 없어서 알리고자 하는 의미로 또 순순히 연극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그 의식이 없었던 연극 배우들도 좀 느끼시는 게 있었던가요? 본인이 막 연극을 몰입을 하다 보면 또 느끼신 점들이 막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예, 뭐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이제 처음에 창단됐을 때 사람들이 이제는 그랬죠. 어렵다. 어렵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아니, 설마 이럴까?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사실 저희 창단됐을 때는 지금 MB 정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들이 있었고 좀 다루는 게 어렵고 가뜩이나 우리네 이야기지만 우리네 이야기 같지 않게 느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저희가 나름대로 사회성 있는 작업을 하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사회성 있는 작품을 쓰고 연출하는 거는 연출 극작의 몫인 거고 저는 대표이자 제작이니까 그렇죠. 그 만들어지는 과정에 더 집중을 해서 그 극단을 운영을 했거든요. 그냥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행동을 하더라도 그런 과정에 있어서 과정이 좀 왜곡이 됐다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이제 단순히 표면화되진 않겠지만 어떤 순간에 원칙 정도란 얘기들이 있는데 뭐 정도는 좀 다른 분이 좀 많이 쓰셔서 좀 어감이 그렇지만 그래도 아셔서 웃으시는데 예, 그 원칙을 지키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주변 배우들이나 동료들이 또 봐왔고 저 팀이 그래도 뭔가 원칙을 지켜가면서 자기네 목소리를 내고 있구나라는 것에 이제 믿음이 생겨서 먼저 이제 작품을 보는 거죠. 작품을 봐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고 물론 작업을 같이 했던 분들하고 또 다음 작업을 또 같이 하게 되고 또 새로운 분들하고 또 작업을 하게 되고 그런 선순환의 구조가 좀 이렇게 만들어져서 지금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녀가 앵콜 공연도 하셨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 성공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연극이고 돈이 안 될 것 같은 연극이었다 하더라도 앵콜 공연까지 했으면 성공은 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성공이란 개념이 사실 연극 쪽에서는 단순하게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연극계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뮤지컬이라든지 코믹 연극이라든지 다양하게 해가지고 흥행 작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실상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제 얘기가 100% 다 맞을 수는 없겠지만 많이 골마 있고 힘들어 있거든요. 힘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어쨌든 연극은 많은 분들이 와서 봐주셨으면 하는 거니까 많은 분들이 보시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느껴주셨고 그런 측면에서는 성공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계속 해왔듯이 그냥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리고 이 시대에 이런 얘기는 꼭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예술가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거든요. 물론 준비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열심히 1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모아서, 그리고 또 주변 분들의 또 지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이제 뭐 재능 기부도 받고, 또 재능 기부도 받는군요. 그러니까 근데 재능 기부란 표현을 제가 드리는데 많은 경우에 쓰는 재능 기부하고는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작업이니까 직업이고 나름대로 페이를 페이라고 표현을 하면 페이를 책정해서 드리거든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힘들긴 하지만 또 제 입장에서, 또 제작인 제 입장에서는 이거 드리는 게 너무 약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 개인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페이를 드리고 약속한, 우리는 이 정도의 상황이니까 이 정도를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걸 지키면서, 예를 들어서 이 얼마로는 이분의 재능, 이분의 노동이나 그런 거를 가늠할 수 없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이분이 재능을 기부해 주신다라는 마인드로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였군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소녀가 또 뭐 연출 과정 소개 좀 부탁하고 올라왔는데, 반도체 소녀에 대해서는 이제 궁금하시면 반도체 소녀 아마 검색하시면 뭐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결국은 그거예요. 삼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 그 반도체 쪽에 근무를 하셨던 아까 고황유미 님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의 아버님이 아직도 투쟁을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이제 삼성 쪽에 있는 노조분들하고도 연락이 해서 삼성 노조분하고의 이렇게 토크 시간도 잡아놓고 있는데, 그 문제는 더 정확한 거는 이제 그쪽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고황유미님의 그 반도체에서 유독 그런 약품들에 의해서 이렇게 결국은 암 같은 것들이 걸렸고, 고학유미님이 뿐만이 아니라 많은 여자 직원들이 꽃다운 나이에 쓰러져 갔고, 거기에 남자 직원들도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실 수밖에 없는, 병을 얻어서 요절하실 수밖에 없고, 제가 또 아는 그 시사 프로그램에 보면 아이를 두고 남편을 두고 죽어야 하는 그런 엄마의 그런 입장이신 분도 있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가족이 붕괴가 되고 가족이 아픔을 겪는 건데,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인데, 결국은 일하다가 건강을 잃고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는데, 삼성이라는 대기업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그것을 산업재해로 인정을 안 하고, 아니면 뒤에서 무마를 시키려고 뒷돈을 준다든지 그러고서는 무마를 시키려고 했었던 부분을 고학유미 아버님께서 단호히 거절하시고 세상에 알리시고, 또 아직도 투쟁하고 계시고, 얼마 전에 좀 승소를 하셨던 것 같아요. 법원에서 부분 승소를 하셨죠. 그래서 첫 승리를 거두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또 삼성 노조 쪽에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소개해 주세요. 그 삼성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많은 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런 산업재해에 관련돼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다음 카페에 반올림을 치시면 거기에 정말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얘기들이 있으니까 반올림을 검색해 주시고, 뭐 저희 극단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화 창작 집단 날입니다. 날이에요? 날. 그냥 날. 날을 검색하시면 뭐 기사나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요. 이렇게 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소개를 할 때 날현이라고 그랬는데 날이라고, 극단 날입니다. 저희 그냥 극단과 제 이름을 같이 소개해 주셨으니까. 극단 날의 김현 최현 대표님이십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게 금방 잊어버리는 나이라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들어오고 계신데, 생방하고 있는 거 맞고요. 삼촌위원님도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반도체 소녀의 그 연극을 2010년도에 앵콜 공연까지 하셨던 극단 날에 대표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연극을 하시게 된 계기라든지, 그리고 애로사항 아니면 또 극단 배우들의 그 사회적 의식이 없는 배우들을 또 같이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알리는 그런 차원으로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언제죠? 연극시계 원? 예, 연극시계 원이라는 제목의 연극을 또 하시네요. 예. 네. 그 연극시계 원이라는 게 무슨 의미죠? 이제 시계 1탄이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시계 1탄? 예, 저희가 망하지 않으면은 2, 3 이렇게 시계 2, 시계 3이 제작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한치 앞도 못 내다보는 세상이니까 네. 모르겠고, 어쨌든 시계 1이라는 의미고요. 이제 1, 2, 3, 3탄, 뭐 4탄, 5탄까지도 하실 수 있는데, 예. 거기에 왜 단서가 망하지 않으면 이제 네, 들어가시니까 예. 씁쓸하네요. 예. 제목이 시계라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네. 시계의 의미에서 저희 작품이 시작이 됐습니다. 시계의 뜻이 있습니다. 뭐 저희는 다 시계를 가지고 있지만, 물론 네. 요즘 핸드폰이다 뭐 기타 등등 때문에 저술전 시계가 없습니다만, 시계라는 것은 기계죠. 네, 기계죠. 네. 예, 뭐냐면은 생명이란 어떤 그런 개념을 생명을 표현하는 시간이란 개념을 측정하는 시계, 측정하는 기계인 거죠. 시계를. 그래서 시간 얘기도 하고 이런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시계는 분명히 필요해서 만들어진 거고, 네. 저희가 정말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죠. 네.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희가 뭐 시간에 쫓기고, 혹은 뭐 고급 시계다 기타 등등 뭐 시계에 이제 함몰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시간이란 개념이 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근원적인 생명이란 게 있는데, 뭐냐면은 시계를 사실 자본주의하고 그러니까 유비를 비교를 한 거거든요. 네. 자본주의란 게 어쨌든 뭐 자본주의도 있고 사회주의 뭐 기타 등 여러 주의들이 있지만, 자본주의란 어쨌든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게 자본주의니까, 네. 자본주의란 게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주의고 개념인데, 우리가 묻혀버린 그렇죠. 예, 묻혀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미 FTA 얘기도 사실 뭐 FTA가 좋자고 만드는 거겠죠. 어떻게 시작을 한. 다 모르시는 분들은, 자세한 거를 그쵸. 생각 못하신 분들은 다른 나라도 다 하고 있어. 그렇죠. 예. 우리 할 수밖에 없잖아. 예. 이렇게 나오는데, 예. 그 논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명을 위해서 만든 존재에 함몰이 돼가지고 생명을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지금 저희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멘트가 있는데, 들리세요? 시계 속의 심장 소리가라고 이렇게 제가 멘트를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카피를 했는데, 뭐냐면 그런 생명에 대해 근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라는 이제는 개념으로 이제는 그런 작품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은 보통 이제 연극들을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영화나 드라마들을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보통 이제 스토리들이 이루어지고 진행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저희 작품은 스토리가 좀 집중될 만하면 한 번씩 깨지고 그런 존재가 있거든요. 예. 그럼 스토리가 지금 뭐 연극 중 한 장면을 뭐 크크 올라오고 뭐 리바이벌인 것 같아, 리헐 얘기하는데, 이게 스토리가 그러면은 뜻은 이런 생명에 관한 그 인간이 만든 시계지만 그 시계의 의미는 생명, 그런 걸 이야기하고 싶으셨고, 또 그걸 어떻게 지금 풀어 나가시는 건가요? 그래서 뭐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무대에 3가지 시간이 나옵니다. 3가지 시간? 그는 거꾸로 가는 시계, 그냥 거꾸로 가는 시계 시간. 거꾸로 가는 시계. 그다음 초침만 도는 시계. 초침만 도는 거. 그다음에 멈춰진 시계 시간. 그래서 거꾸로 가는 시계는 거꾸로 가는 시계를 대변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1950년도에 어느 사회주의
연극인과 그 주변 연극인들의 모습이 펼쳐지고요. 예. 또 그 초침만 도는 시계는 쌍용 자동차 식구들의 또 이야기가 펼쳐지고요. 그리고 멈춰진 시계는 어느 해설자란 분이 술에 대해서 얘기하는. 술에 대해서? 예, 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런 세 가지 얘기. 술에 대해서는 왜 생명과 연관이 돼서 나오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술하고 시계하고 많이 비유가 되는 건데, 예. 술이 정말 사람들이 좋아라고 마시는데 어느 순간 술을 마시게 되고 술에 취하면 또 다른 내가 돼가지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는 그런 걸 표현하신 거군요. 예, 그런 게 있고 또 저희가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자면 연극의 기원이 있습니다. 뭐, 기원이요? 예, 연극의 기원이 있는데 동양이나 서양이나 기원이 있는데 뭐 동양도 마찬가지고 서양에서 연극의 기원은 디오니소스라고 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다들 아실 텐데 모모 제약의 바카스 여신, 디오니소스 여신, 그러니까 술의 여신이거든요. 거기 그 여신에 대해서 제사를 하는 데서 연극이 기원이 됐거든요. 예, 그런 맥락도 있습니다. 그런 맥락이 있고 또 하나 저희가 또 의미가 있는 게 연극 전에 작은 콘서트를 먼저 시작합니다. 또 콘서트를. 예, 어떻게 보면 저희 극단 안에서는 새로운 시도인데 네. 그 콘서트를 하는데 거기 나오시는 가수분들이 민중 가수분들 항상 예, 그 현장에서 예, 많은 민중 가수들이 나오셔서 고생하셨어요. 예. 그분들이 또 나오는 콘서트. 예, 콘서트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공연으로 이어지는 그런 시스템의 공연입니다. 또 특이하게 또 새로운 그런 시도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참 신하네요. 그 연극 안에서 이렇게 그것도 다른 가수들이 아니고 민중 가수들이 나와서 민중 가수분들도 얘기를 들으시자고 하면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춤추면서 막 군무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그 추운 날 현장에 가서 보면 이게 얇은 옷을 우리는 막 두껍게 입어도 춥다 그러는데 그분들은 얇은 옷을 입고서 이렇게 막 하셔야 돼요. 아니면 여기 띠두르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러시는데 저분들도 진짜 고생하시고 저분들도 굉장히 그거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노력하는 건데 근데 또 이렇게 민중 가수들이 얼마 뭐 음반을 낸다 하더라도 그렇게 돈도 많이 벌리지도 않을 테고 그 민중 가수들도 가수의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 달란트로 이렇게 남의 아픔을 대신해서 풀어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거거든요. 연극도 이렇게 여기 극단 날에서는 이렇게 반도체 소녀라든지 연극식의 원이라든지 이런 연극을 하시게 된 이유도 나의 달란트,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표현을 하시는 그런 건데, 예. 연극식의 원이 언제부터 개봉이? 다시 시작을 하나요? 네. 내일 3월 3일부터요. 3월 3일에. 내일이군요? 네, 내일. 내일이군요. 3월 3일, 토요일. 예, 내일부터. 어디에서 하나요? 대학로의 아름다운 극장이라는 곳이. 아름다운 극장? 예. 대학로 아름다운 극장. 예. 그 아름다운 극장이 해화역하고 가까운가요? 해화동, 가깝습니다. 해화동에 로타리가 있거든요. 네, 로타리가 있고, 우리은행이 있는 건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역 쪽에서 나와가지고 로타리 쪽에 보면은 바로 우리은행이 있습니다. 네. 우리은행에서 이렇게 길 건너를 보시면 저희 극장이 보입니다. 검색해 보셔도 뭐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는 극장이에요. 그런 극장이군요. 예. 그러면 이제 부러진 화살, 여기 부러진 화살 또 이야기가 나왔는데 신인상파님이 부러진 화살은 영화죠? 예. 영화가 대중의 공감을 끌어냈어요. 부러진 화살과 더불어서 작년에 또 도가니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죠. 이렇게 문화예술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올라왔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방송으로 이런 동영상, 이런 영상으로 현장에 이렇게 저는 저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옆에 계신 우리 대표님께서는
연극계가 돈을 벌리는 것도 아니고 아까 좀 씁쓸한 말 하듯이 망하지 않으면 연극시계도 1, 2, 3, 4까지 또 만들 수 있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총선에 이겨야 이제 뭐 문화 예술 쪽에 가는 그런 지원금도 늘어나겠죠. 그래야지 뭐 연극인들도 사시고 이렇게 문화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좀 허리를 펴시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충 얘기는 들어봤어요. 반도체 소녀 이야기도 하고 연극시계 원도 이야기를 하고 스토리도 대강 들었습니다. 이 문화예술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문화예술이라는 연극계에서 이런 일을 하시면서 느끼신 점이 있나요? 내가 정말 이렇게 의식을 갖고 연극인들도 사회 문제를 얘기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 길을 가시잖아요. 그리고 또 현장에서도 제가 모습을 배웠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건 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극계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부분이 많으니까 그 의식 있는 분의 연극인으로서 연극계 앞날 나아가야 될 길 이런 거는 생각해 보신 거 있으세요? 예, 뭐 저희 현장이니까 저희 현장이니까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어느 곳보다도 열악한 곳이거든요. 너무 열악한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어떤 주변의 이웃들의 그런 얘기나 그런 힘듦에 대해서 못 보고 있었던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확장해 보면은 다들 열심히 사시고 힘겹게 사셨기 때문에 주변 이웃조차도 돌아볼 수 없는 여유가 없었지 않았나. 네.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래서 또 나오는 얘기들이 뭐 언론 탄압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언론 여론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면 사람들은 보는 대로 느끼니까요. 너무 바쁘니까. 그렇죠? 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안단태 선생님도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하시고 또 SNS도 발달이 되면서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언론 권력이나 그런 것들이 무너지고 있으면서 점점 이제 개인분들이 관심을 갖고 그런 세상들이 지금 점점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팟캐스트도 지금 난리고요. 예. 완전히 지금 인기 짱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연극은 어떻게 보면 뭐 과학의 물리학이나 혹은 이제 뭐 그런 뭐 문학의 예를 들어서 어떤 학문들이 있으면 연극은 그 어떤 예술보다도 가장 그 기초 학문일 수 있거든요. 네. 역사도 오래되고 그렇기 때문에 변화하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가장 늦게 어떤 혜택들이나 그런 것들이 오는 곳인데 물론 힘들지만 뭐 다들 힘드시니까 하지만은 저희 이제 예술인들이 역사를 돌이켜 보면 예술인들의 어떤 그런 움직임이나 작품을 통해서 세상들이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 연극계가 변하려면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연극이 참 좋은 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연극이라는 게 좋은 게 연극의 3대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무대, 배우, 관객입니다. 뭐냐면 관객이 없으면 연극이 아닙니다. 그렇죠. 연극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객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거든요. 이게 좀 확장되면 정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에 그 표를 한 저희 유권자들이 어떻게 보면 주인인 건데 그렇죠. 그 유권자의 권리를 받은 사람들이 정치가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자기들이 왕이냐 혹은 뭐 대통령 자기가 왕이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뭐냐면 저희 시계 일도 그런 거죠. 뭐냐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고 계신 생업에서 열심히 하십시오. 단지 그 모든 것의 행동의 주인은 본인이 되셔야 되고 우리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런 의식을 갖고 있으면서 연대하고 감시하고 채찍질을 한다면 감히 어떤 존재들이 감히 못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연극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힘드시고 바쁘시고 그러겠지만 저희 공연장을 찾아주신다면 저희도 열심히 해서 만든 작품이니까
여러분들께 예.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죠. 돌아가고 싶은데 먹고 살기 힘들어서 뭐 이렇게 올라오고 막 그러는데 나라가 좋아지려면 일단 총선 승리하시고요. 옆에 계신 이 대표님이 지금 기획을 하시고 지금 내일 3월 3일 날 저기 연극 시작을 하신다는 거 하는 연극식의 원 얼마인가요? 저희가 보통 2만 원입니다. 2만 원? 원인데 예. 뭐 할인을 해드리니까요. 할인은 어떻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현장 할인 되나요? 예, 현장 할인이 됩니다. 아, 예, 현장 할인은 뭐 이렇게 몇 프로 오는 분마다 뭐 틀린 거 아니 기준이 있나요? 기준이 있습니다. 예. 기준은 있죠. 오시는 분. 오신다면 오신다면 저희는 뭐 이걸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와주시는 게 좋을 것 오시면 같습니다. 할인해 드린다네요. 네, 2만 원에서 할인해 드린다. 네, 많이 생각하신 것보다 많이 요즘 네, 뭐 많이 여러 멘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 전에 있었던 뭐 멘트. 2만 원에서 뭐 18,000원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짜장면 세트 하나 안 먹으면 되는 거네요. 예, 그런데 네. 저희는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긴 뭐 하지만 네. 요즘 얼마 전이 아니죠. 계속 이슈가 됐었죠. 네. 뭐 FTA 전에 뭐 저희 이제는 젊은 여러분들의 뭐 가족들, 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뭔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오시면 힘드신 분들은 아니 그것도 중요한데 지금 한미 FTA 얘기가 또 나오니까 직접재산권이 또 걸리네요. 그렇죠. 연극 문화계가 한미 FTA를 하면 지금 농업 뭐 농민들 죽는다, 뭐 축산업 망한다, 또 저기 뭐예요, 뭐 그렇다고 뭐 중국에서 뭐 싸게 우리한테 먹을거리를 그렇게 마냥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지금 먹거리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가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적재산권이 또 침해를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이 이런 창작하시는 이런 연극이나 이런 영화 쪽도 걸리지 않나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영화 쪽 영화 그럴 쪽. 거고. 예. 네. 근데 뭐 사실 다 영향을 받는 거니까요. 어느 쪽이 한 곳이 무너지면 다 영향을 받는 거니까요. 예술 쪽도 그렇고. 영화는 이제 스크린 쿼터 그래서 그때 몇 년 전에 엄청나게 그 삭발도 하고 영화인들이 그래서 뭐 지켜냈네 하면서 요새는 영화인들이 아무런 얘기를 없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지금 따지고 보면 한미 FTA가 폐기가 되면요, 뭐 몇몇 돈 버는 그런 대기업이나 아니면 몇몇 군데 빼고는 다른 데는 다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직접재산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연극계도 내가 이렇게 창작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떻게 걸리게 되는 거죠? 직접 이게 혹시 아시나요? 뭐 자세히는 모릅니다. 솔직히 네. 자세히는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초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 작품들을 많이 한다고 예,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외국 작품들을 하게 됐는데 예전에는 그냥 막 했거든요. 그냥 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로열티를 내게 됐습니다. 아, 그렇게 예. 미국에 있는 작품을 만약에 쓴다 그러면 그쵸, 그거에 대한 직접재산권 걸고 넘어지고 제소되면은 또 네. 엄청나게 하니까 결국은 돈을 달라는 대로 주고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고 우리의 직접재산권도 어떻게 보면 침해를 당하는. 그렇죠. 제가 더 무서운 게 남의 작품을 돈 주고 쓰는 거는 뭐 안 쓰면 되는데 내 창작물이 이렇게 나의 지적재산이 이렇게 막 갔는데 그거를 미국에서 아니 미국 그런 무슨 기업이나 이런 연극하는 데서 제소를 걸고 이거 하지 마 걸려 우리하고 걸려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요? 그것도 되게 직접재산권에 대해서는 지금 정치인들도 얘기를 안 하고 우리들도 잘 모르는데 직접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규제가 심하고 뭐 만화나 이렇게 일본의 만화 그 캐릭터 뭐 이렇게 갖고 우리는 둘리 지금은 뽀통령이죠. 뽀통령 같은 경우도 잘 못하면 걸고 넘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무조건 헌법도 보장을 못 해주니까 다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3월 15일 날 발효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는데
또 못 막는다 하더라도 또 총선 승리해서 180일 전에 완전히 국민의 민의로서 처단을 해야 되는 건데 정말 총선의 열기도 지금 안 달아오르고 있고 여러분들 제발 한국 FTA 폐기 좀 꼭 어떻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수레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까요? 아까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마지막 에피소드가 술인데 세 가지의 시계가 있다고 했는데 거꾸로 가는 시계, 초침만 가는 시계, 그리고 멈춰져 있는 시계가 술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요거 한 번만 더 이야기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잠깐만 요 거꾸로 가는 시계 한국 전쟁 당시에 죽임을 당한 예술인들 이야기 거꾸로 가는 시계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멈춰져 있는 시계가 술 이야기, 희망, 꿈 찾을 수 없는 암담한 현실 그걸 막 검색해서 지금 막 쓰셨나봐요. 예. 그런 것 같아 지금. 감사합니다. 예. 초침 만드는 시계는 쌍용 노동자들의 이야기, 무한 반복되는 나아지지 않는 노동 현실의 참담함, 이 이야기를 딱 예. 거꾸로 가는 시계가 한국 전쟁 당시에 죽임을 당한 예술인들의 이야기고요. 검색을 하시고 해주셨네요. 초침만 돌아가는 시계에 관한 이야기는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의 이야기로 무한 반복되는 나아지지 않는 노동 형식의 참담함을 그린 것이고, 아까 멈춰져 있는 시계는 술 이야기, 희망, 꿈을 찾을 수 없는 암담한 현실 이렇게 써주셨어요. 술 이야기만 조금 더 해보고 하실 수 있으세요? 대표님이신데 아까부터 연극 장면을 막 보여달라고 막 그러시는데 예. 아니 보통은 그렇게 안 하고요. 예. 제가 대표님은 출연을 안 하세요. 제가 사실은 제작만 하십니다. 사실은 배우이기도 하지만 전 매체 쪽 배우고 그리고 연극은 또 이 메커니즘이 또 다른 거기 때문에 좀 와서 봐주시면 좋겠고,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신 저희 얘기를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아시는 거는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이라든지 이렇게 스토리들이 이렇게 쭉 이어질 것 같은데, 사실 이 얘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집니다. 아, 그래요? 예. 되게 상상이 안 가는데. 그리고 이 역할들이 1인 다역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인물이 어떤 이 쌍용 자동차 그 직구 중에 어떤 캐릭터가 1950년대에 다른 인물이 돼가지고 또 나오고 그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여기에서는 이쪽의 시계 얘기할 때는 다른 역으로 얘기를 이렇게 연극을 보여주시다가 또 이렇게 초침이 돌아가는 데서는 또 다른 역할을 하시고 이런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렇게 처음에 시작 전에 그 민중 가수들이 나와서 콘서트를 하고 딱 이어져서 이렇게 시계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가다가 이것도 갔다가 이렇게 세 가지 그 내용이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시죠? 근데 이제는 좀 염두에 두시고 봐주실 거는 거꾸로 가는 시계는 말 그대로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근데 저 거꾸로 가는 시계가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얘기 표현하신 거 아니신가? 예,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지만 연극은 관객이 저게 아닙니다. 일종의 와서 그냥 보기만 하시는 존재가 아닙니다. 관객이 오셔야지 연극이 되는 거니까요. 저희들이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고 하는 얘기들이 있지만 저희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오시고 느끼시는 게 정답이신 겁니다. 관객분들이 또 똑같은 연극을 보더라도 어떤 분은 A로 느낄 수 있고 어떤 분은 B로 느낄 수 있으니까 A가 정답이 아니고 B가 정답이 아니고 다 정답이다라는 얘기시죠? 그게 연극의 또 매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만 원 너무 비싸다는데요. 현장에 오시면 할인된다고 합니다. 그 문의를 서울에서만 하나요? 지방에서는 안 하나요? 올라왔네요. 지방에서는 힘들죠. 이게 문화가 지방으로 좀 많이 좀 이렇게 전달이 되고 혜택들이 가야 되는데 오로지 서울에 그 중요한 지역 아니면 또 연극 같은 경우는 영화는 좀 다른데 영화는 비디오를 본다든지 아니면 다운을 받아서라도 보는데
연극은 또 그렇지 않다는 단점이 있네요. 예,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많은 저희 이웃분들이, 시민분들이 뭐 광장에도 나오시고 여러 가지를 하시는 게 뭐냐면 평소에 뭐 예전에는 그런 거에 신경 안 쓰시고 사신 게 솔직히 있습니다. 살만하셨고 뭐 이래서 이렇게 했는데 요즘 세상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더 관심을 갖게 되시고 그런 건데 뭐냐면 우리가 사는 그 장르란 게 있고 그 바닥이란 게 있지만 그 바닥은 그걸로 혼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힘들더라도 남한테 관심을 갖고 연대를 해야 되는 거는 모든 것들이 다 이어지기 때문에 내가 힘들더라도 옆에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저희 또 시계 1의 또 큰 이야기 중에 하나가 쌍용 자동차 가족 그 식구들의 얘기가 단순히 쌍용 자동차의 거기 회장이 어쩌고 자본이 어쩌고 그 문제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을 거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근본적인 사람이 살아가는 노동을 왜 해야 되고 노동의 가치 이런 것들도 얘기할 수가 있네요. 그런 거고 전쟁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뭐냐면은 자본주의가 어떤 자기 자본주의만의 어떤 것을 해결 못할 때 그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것들이 저는 작가님이 생각하실 때 전쟁이다. 전쟁을 일으켜서 여러 가지 소비를 하고 한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생산을 하는 그런 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그것도 굉장히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그 군사 뭐죠? 군대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걸 뭐라 그러나요? 군수. 그런 산업들이 미국을 먹여 살리는 그 지금의 그 기본이에요, 거의. 뭐 자본도 자본이지만 지금 미국은 전쟁을 일으켜야지만 먹고 사는 그런 나라입니다, 솔직히. 영화는 8,000~9,000원 내고 보시잖아요. 반띵 외치려면 유인천한테 말씀하셔야 해요. 아까 반띵 막 올라오니까 반띵 하려면 유인천 지금 아니죠. 지금 유인천 문화예술 지원 비율 높이라고 얘기하라고. 우리 신인상파님 아까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사회적인 이슈화되고 그런 문제들을 주제로 연구를 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힘든 점은 종사하는 분으로서 힘든 점은 없었는지요? 또 다시 물어보셨는데 힘들다고 그러셨죠? 비정규직입니다. 저희가 말이 대표지. 말이 대표죠. 어떻게 보면 그 참여하시는 배우분들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극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그 영화는 문예종이라고 있죠. 문화예술 종사하는 사람들 문예종 쪽에 영화 하시는 분들이 극히 그런 지원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극도 그렇게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4대강 할 때 이렇게 복지도 많이 줄었지만 가장 처음으로 잘리는 순서가 이런 문화예술 쪽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지금은 최강식 장관 하지 말라는 사람들은 죄다 올리고 말입니다. 문화예술 뜻보던가 그러면서 하지 말라는 사람 낙하산들은 왜 이렇게 그냥 여기저기 수석 박아놨는지. 근데 또 이명박 이 뉴라이트 친일파 대통령이 또 며칠 전부터는 이상하게 우리 일본에 끌려가셨던 분들 위안부 어머님 할머니들에 대해서도 저쩌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도 아까 저기에 뉴스 보니까 또 무슨 일본의 뭐 그런 사상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몇 년 동안 그런 모습을 한 번도 안 봤는데 갑자기 1년 남았나요? 1년 남은 이 시점에서 아닌 척하고 또 위선을 떨더라고요. 그동안 4년 동안은 뭐 했냐고요. 문화예술 다 죽이고 언론 다 죽이고 그래서 저 같은 사람 이렇게 연극에서 이런 분들 만들고 참 대단한 이 뉴라이트 대통령입니다. 안소금, 쥐의 꼼수
유인천 이 사람은 예술의 전당 벌써 사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예. 그 오페라 쪽 그 분들 오페라 극단 오페라 그쪽도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 쪽인데 그렇죠. 예 그분들도 굉장히 재작년인가 그때도 한참 잘리고 뭐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러셨었는데 그거 반대를 하는 또 트윗에서 글을 또 봤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네. 여담이긴 한데 네. 제가 지금 학교를 다시 들어가서 네. 대학생입니다. 그러세요? 네, 대학생인데 네. 그 예술계통 그 대학생분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예. 그 모임이 있는데 거기 이전 대표분하고 몇 분이 그 유인천 전 장관이 예술의 전당 이사장이 되는 것을 보고 거기서 피켓 퍼포먼스 시위를 한번 했었거든요. 퍼포먼스 시위를? 근데 몰랐다. 네, 그렇죠. 그 대학생분이 그걸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는 홍보차 연락이 돼서 마침 같이 갔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 이전 대표분이 이번에 통합진보당 그 청년비례대표. 청년비례대표. 예, 나오셨더라고요. 혹시 성함 아세요? 박민희. 박민희. 예, 대표님입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한 번만 다시 찝어주세요. 예. 박민희. 지금 연극도 공부하시는 대학생으로 들어가셔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피켓 시위? 일단은 피켓 퍼포먼스. 피켓 퍼포먼스. 예. 유인천 그 사람을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하셨고 거기에 그거를 하셨던 분이 통합진보당 청년비례대표 후보로 예. 박민희 박민희 후보시네요. 올라간 분이 5명인가 본데 그 5인 중에 1명이시군요 라고 올라왔네요. 그 연극에 대해서 뭐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구미철 어른다님은 올려주셨어. 화석 연료시대 예술과 태양시대 예술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런 거 너무 어려워요. 이건 너무 질문이 어려운데.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뭐 변화되지 않는 것들도 있거든요. 뭐 화석연료 시대 예술은 예를 들어서 밤에 하기가 어렵거든요. 조명의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현 시대의 예술은 뭐 조명 여러 가지 효과들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점일 테고 공통점은 사람이 한다는. 공통점은 사람이 하고 이제 사회가 변하면서 뭐 도구들이 뭐 연출하는 거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르게 표현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시네요. 통진당 청년비례대표 후보 뭐 이야기하시니까 그 얘기도 올라오네요. 통진당 청년비례대표 비례는 홍보가 간절하죠. 지금 아마 거기도 그 여론조사로 들어갔을 텐데 35세 미만에 한해서 투표권을 준다는. 그거는 통진당도 똑같고요. 민통당도 똑같습니다. 지금 반도체 소녀를 하셨고 연극시계 원을 내일 3월 3일 해화동에 무슨 한 번 더 홍보 좀 해주세요. 연극시계 원 그 작은 콘서트와 하는 공연이고요. 그 대학로 아름다운 극장에서 3월 3일부터 4월 1일까지 하고 4월 1일까지 한다네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좀 자료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제가 받으니까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너무 좀 오래 말을 해서 잠시 쉬고 마무리 이야기 조금만 하고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크게 라디오를 켜고를 들려드렸는데 입장료는 또 지금 아프리카 TV가 한 번 얘기를 하고 나면 또 새로 들어오셔서 입장료 얘기 또 한 번만 더 장소하고 3월 3일부터 4월 1일까지 해화동의 아름다운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2012년 3월 3일부터 4월 10일까지 대학로 아름다운 극장에서 있습니다. 평일은 오후 8시고요. 월요일은 공연이 없네요. 토요일은 3시, 7시, 일요일은 3시 이렇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창작집단 날의 9번째 공연 작은 음악회 콘서트도 한다고 합니다. 민중가수들이 나와서 콘서트를 하고 세 가지 주제 시계를 가지고 시계가 생명에 관한 이야기로 연결이 되고 멈춰진 시계, 거꾸로 가는 시계, 초만 돌아가는 시계의 의미를 아까 이야기해드렸죠. 이렇게 시계, 연극시계 원을 상영을 하고요. 또 입장료는 2만원인데 현장에 가시면 할인해 드린다고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나는 거부터 들을까요? 티아라. 유튜브 노래는 틀 수가 없나요? 아니요, 유튜브도 틀을 수 있어요. 그런가요? 네. 그러면은 마지막에 저희 그런가요? 주제가가 하나 주제가가 있어요? 네. 유튜브에도 그 주제가가 있다고 하네요. 그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티아라 노래입니다. 어깨 득득득득 하시니까 춤 좀 부려달래요. 더 이상 하면은 춤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개미를 닦겠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짱 고추님. 귀엽지 않습니까? 김호철 감독님의 저도 참 신기한 게 앞에 무슨 역이었을 텐데 김호철 김한 이런 발칙한 분위기 좋네요. 네. 저는 극단날 미니홈피를 보셨나봐요. FTA사 아프리카님께서 최철 극작가님 섭외 추천 올라왔네요. 최철 극작가님이 최철을 그리세요? 예. 최철 극작가님 섭외 추천 막 올라왔네요. 보통 글 쓰시는 분들 성향이 나서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셔서 또 글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예술하시는 분들, 뭐 그림을 그리시거나 이러신 분들이 조금
좀 예민하십니다. 예. 아, 또 좀 이상하신 부분도 있고, 막 이렇게 그쪽으로, 한쪽으로 가다 보면 그 창작적인 거는 많이 나오나 좀, 예, 이렇게 뭐 일반인들하고 다른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책찰국 작가님 섭외까지 한다고 하면 제가 다른 걸 못하고요. 극단 날에 연극시계 원 홍보하고 내일부터 시작하는 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해드렸듯이 이렇게 연극하는 게 정말 힘들고 앞으로 이렇게 힘들고 그래도 망하지 않는다면 계속 하실 거라고 연극시계 1, 2, 3, 4 뭐 이렇게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연극에서 또 연극시계 1, 2 이런 거 말고도 또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는 그런 연극 주제 이런 거 있으신가요? 예, 사실 저희 극단에는 지금 작가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작가님이 한 분, 최철 작가님만 계신데, 저희가 여력이 되고 그러면은 다른 작가님의 작품도 할 의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작가님들하고도 작업을 같이 하고, 그리고 저희 극단의 또 장점은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의 정치 성향들이 다 다르십니다. 단지 이제는 저희가 하는, 심지어는 저희 극작가 연출가님하고 저하고 형제 사이거든요. 형제 사이인데 아주 미묘한 것들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하는 작업에 대한 그 어떤 원칙을 지키면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그런 모습들을 응원해 주시고 그래서 함께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극단 소개를 하는 데 있어서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세 개의 삼원색이 있는데 뭐 빨강, 노랑, 파랑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 개의 삼원색, 세 개의 삼원색 색을 섞으면 탁한 색이 나옵니다. 근데 빛의 삼원색이 있습니다. 빛의 삼원색인데 빛은 색깔이 섞이면 밝은 빛이 납니다. 저희 극단의 여러 가지 의미 중에 그런 빛이 세상에 빛이 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저희 날이란 이름 중에 칼날의 날이란 뜻도 있고 데이란 뜻도 있고 그리고 밝은 날이란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위치에서 저희 원칙을 지키면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을 거고요. 많이들 찾아봐 주시고 그리고 또 저희가 힘겹지만 작업하는 것처럼 지금 봐주시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조차도 공연을 하고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항상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고 그렇습니다. 네. 탄핵을 주제로 한 연극도 기대합니다. 구비차 어른다님이 4대강에 관한 그런 관심도 많고 자연환경에 관한 그런 환경에 관한 거를 많이 이야기를 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탈핵, 반핵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연극을 기대합니다라고 의견이 올라왔고요. 2012년 총선 승리와 연극 시계와의 상관성이 궁금했는데 바로 말씀해 주시네요.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극단 날에 연극 시계 반도체 소녀라는 그 연극에 이은 벌써 아까 9번째라고 그랬나요? 뭐 잠시 또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자료를 갖고 오셨어요? 저희가 여태 동안 했던 작품이거든요. 그 중에 보시면 나르키소스라는 작품이 옆에 반도체 소녀 옆에 나르키소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노란색. 여기네. 그거는 그 자본이 지배하는 가까운 미래에 대한 얘기거든요. SF 작품이었습니다. SF 많은 분들이 보시긴 하셨지만 못 보신 게 좀 안타깝긴 한데 거기에 세상을 지배하는 그 존재가 S라는 존재입니다. S. C란 나라의 S라는 기업이 지배하는 세상. S면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심지어는 아이들을 낳는 것조차도 그 자본의 통제를 받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 아이들을 그 영화에도 나왔었는데 SF 연극도 SF가 있군요. 그거를 했었고요. 위에 리스트란 작품은 리스트. 이거는 용산 참사. 리스트는 용산 참사를 모티브로 해서 사실 그 용산 참사를 모티브로 해서 그 판사 이
2인극인데 2인극인데 예, 판사예요? 예, 판사와 그의 부인 얘기거든요. 판사와 부인 이야기.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러진 화살 전에 났었던 작업인데 저는 뭐 여러모로 그 정재영 감독님도 저희 작품을 보러 와주시고 하시거든요. 그런 작품이고 옆에 또 보시면 삽질? 예, 삽질입니다. 삽질이고 밑에 뭐 재밌는 그림이 하나 있죠. 예, 뭐라고 잠깐만 잘 안 보이는데요. 예, 삽질. 이거는 촛불 소녀에 관한 얘기입니다. 촛불 소녀에 관한 이야기 삽질. 예, 저희가 좀 이 반도체 소녀처럼 좀 많이 알려졌었더라면 이 공연도 상당히 의미가 있던 공연이었을 것 같고 밑에 또 의미 있는 문구들이 있습니다. 확대가 안 되지만 조중동 사절이라고 써놓은 조중동 사절. 옆에 있는 게 저겁니다. 이건 또 고양이의 상극인 어떤 동물입니다. 고양이의 상극인 쥐? 이게 삽질이라는 연극은 촛불소녀의 이야기와 함께 여기에 쥐도 들어져 있었다는. 예, 이 삽질 아니면 그 촛불 전국의 연극. 초반 때 만들었었던 거. 그리고 뭐 기존의 위의 작품들도 이건 좀 말씀드리기가 좀 길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작품들을 만들어 왔었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마마, 코민, 관동 여인수 이렇게 있네요. 예. 그날의 날, 칼날의 날, 날짓의 날, 그것들이 날 세우길 희망하는 날. 그런 뜻을 가진 날 연극이군요. 이렇게 촛불전국에서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렇게 촛불소녀가 나오는 이런 연극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만드셨었네요. 의외로 저희 반도체 소녀 전의 공연들은 의외로 연극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이 보셨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뭐 상황이 이제 좀 더 어떤 작업 환경이나 그런 것들이 좋아진다면 이런 작품들을 다 레파토리처럼 해서 그 보고 싶은 연극을 또 리바이벌해서 보는 그런 거는 없을까요? 예, 그러니까 그 레파토리에서 할 수 있는 연극들이기 때문에 그럴 날이 오기를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게 또 하기 위해서 열심히 아쉬운 작품들이 많이 묻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리바이벌해서 좀 많이 보여주세요. 최현 대표님 외람되지만 요즘과 같은 문학에 대한 사회 분위기면 반도체 소녀 앵콜 공연 다듬어 올리시면 대박날 듯합니다. 아니면 영화화 추진하세요. 이렇게 올라왔네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었던 뭐 리바이벌 그 제방 보듯이 그런 얘기와 영화로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올라왔네요.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거대한 삼성에서 또 낼까요? 그런 연극은 삼성에 관한 이야기라서 그 반도체 소녀가 삼성에 관한 이야기라서 또 그 삼성 대기업이라는 그 대기업에서 회유와 만류와 또 억압이 또 있었겠지만 그래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영화화라도 추진을 해주시고 그 초석을 한번 다지시면 우리나라가 삼성이 망하면 우리나라가 망한다는 이런 생각에서 좀 벗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레드 컴플렉스만큼 레드 컴플렉스와 더불어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대기업의 만행인데 그것들이 지금 돈의 논리로 묻히고 경제 논리로 묻히고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내가 대기업 들어가야 되는데 그 회사 망하면 안 돼 이렇게 되는 상황이 그 상황을 이제 그걸 탈피를 해서 니네가 나쁜 기업이니까 우린 너네를 안 하고 니네가 바뀌어야 우리가 너네를 이용을 할게 이런 게 돼야 되겠죠. 나쁜 삼성 새끼들 올라왔네요. 감사합니다. 그 7시부터 7시 반부터인가요? 시작을 해서 지금 9시 10분 넘어서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내일 3월 3일부터 4월 1일까지 반도체 소녀 연극을 하셨던
날에서 연극식의 원을 공연을 합니다. 많은 시청을 가셔서 많이 봐주시고요. 뭐 커피 한 잔 뭐 몇 번 줄이고, 아까 제가 짜장면 세트 얘기했는데 짜장면 세트 한 번만 안 드시면 가서 마음의 그 정화라든지 사회의 문제 의식도 한껏 고려돼가지고 오실 수 있는 계기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천을 해주셨는데 유튜브 가면 그 내 곁에 있어줄 수 있나요? 이게 이 노래가 주제곡이라고요? 예, 저희 작품의 주제곡입니다. 주제곡이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고 보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시 총선에 관한 이야기를 또 이렇게 수다를 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좀 보여드릴게요. 저 혼자 하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